본 콘텐츠는 58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콘텐츠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58대 총학생회 선거 주간 방송사 UBS. 안녕하십니까. 의열중앙 58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사이다 선본의 총학생회장 후보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4학년 김민준, 부총학생회장 후보 공과대학 융합공학부 3학년 오민석입니다. 작년까지의 총학생회, 여러분은 총학생회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께 드린 약속 하나 못 지키는 총학생회,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는 총학생회, 제대로 된 의견 하나 없는 총학생회,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총학생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는 총학은 어땠습니까? 학내 문제는 뒷전에 두고 대학생의 정치 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워 밖으로 나가 시위하기 바빴습니다. 중앙대 학우들이 학내에서 겪는 고충이나 교육환경 문제, 학내 이슈 등에는 나몰라라 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운동권 총학에 대해 중앙인 여러분들이 겪는 피로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일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총학생회, 학생들의 고충보다 사회 참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총학생회,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과 확실히 다른 총학생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제대로 준비된 총학생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연간의 학생회 경과 중앙운영위원회 경험으로 무장된 저희 사이다 선본의 이번에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오로지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저희 사이다는 이 자리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바탕으로 제대로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학우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중앙대의 교육 환경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공약은 엄격한 학사 제도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학 알림이의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 졸업생의 학점을 조사한 결과 우리 중앙대가 학점을 가장 짜게 주는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성적 A학점 이상을 취득한 졸업생 비율이 작년엔 28%, 올해엔 32%로 중앙대가 2년 연속 가장 낮았습니다. 학교 본부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막고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엄격한 학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기업 인사팀에게 연락해 문의해본 결과 중앙대의 엄격한 학사 제도는 정작 실제 취업 환경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D+ 의무부가제, 재수강 요건 강화 등은 여러분의 평균 평점을 낮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점 인플레이션을 막고 학사 운영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리고 불편함을 준다면 이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나서서 꼭 바꿔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이다 선본이 당선된다면 각 학정당 정해진 비율을 의무적으로 채우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A 유형 과목에 한해 A 이상을 35% 이내로, B 이상을 누계 70% 이내로, C 학점 이하를 누계 100%까지 줘서 평가해야 합니다. 이내라는 말이 있음으로써 성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 교수님들에게 큰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위 성적은 재량에 맡기지 않고 5%의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D+ 이하의 학점을 부과하게 하면서 왜 상위 성적은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는지 학교 본부 측에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학교 본부의 정당한 이유를 요청하는 바이며 더불어 학점당 정해진 비율을 의무적으로 채우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만약 상위 학점을 의무적으로 채우는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하위 성적에 대해서는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모순적인 D+ 의무부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사팀과 연락해본 결과 학교 본부에서도 D+ 의무부가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어떻게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학교 본부와의 정기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면 D+ 의무부가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적평가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만이 학사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수 인원 강의의 성적 평가에 있어서도 최대한 상대 평가를 지향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학사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수 인원의 강의에서만큼은 성적 평가 비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소수 인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대가 가장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는 공간 부족 문제입니다. 공간이 부족해 학생들이 강의실이 없고 대형 강의는 분반이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콩나물실에서처럼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7월 310간이 완공되고 나면 서울행 공간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공간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문제들이 같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다음 문제는 전임교원 문제입니다. 저희 중앙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8명입니다. 고려대 24명, 성균관대 21명, 연세대 22명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우리 중앙대 전임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부족한 교원 수를 강의로 분반하고 강의를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전임교원 수를 늘려야 강의의 수가 늘어나고 대형 강의는 줄어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수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이다 선보는 학교의 교원 확충을 요구하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낮춰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심위에서 전임교원 비를 확대하여 전임교원을 늘리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는데 또 중요한 것은 학문 단위 구조조정에 대해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사 구조 선진화 계획은 지난 학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인 프라임 사업에 중앙대가 뛰어들면서 또다시 매서운 구조조정의 칼날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프라임 사업은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 수요에 맞게 학문이 재편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중앙대가 준비 중인 프라임 사업 대형 유형은 입학 정원의 10% 또는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다른 학문 단위를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흐름에 맞춰 학문 단위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이다 선본이 구조조정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률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만 학문 단위를 평가해 구조 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또한 막아야 됩니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조정을 막고자 저희 총학생회 기호 1번 사이다 선보는 학교, 학생, 교수가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자 회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각 학과별, 단대별 요구사항을 추합해 단위 요구안을 만들겠습니다. 단위 요구안을 통해 탄탄히 준비함으로써 구조개편 회의체에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우분들의 요구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사 제도를 개편한 등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저희는 학생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저희가 추진하는 일들에 힘을 싣기 위해 즉 학우분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저희는 내년 1학기 학생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학기 내에 학생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이다 선거운동본부는 3월 개강부터 이를 학우분들에게 알리고 학생총회가 개최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안전 문제나 장소의 규모 등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 옆에 보이는 중앙광장 또는 청룡용모 및 본관 근처를 학생총회 개회 장소로 생각해두고 있습니다. 학생총회에서 저희의 주요 공약인 총장후보 추천위원회 건립, 학사제도 개편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시키고 더불어 구조 개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민주적인 자리로 학생총회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동작 01번 버스 학내 진입 및 흑성역 급행 정차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공약에 대해 많은 학우분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서울시장도 못하는 일이다 라며 반문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해명 없이 듣는다면 이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우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라면, 그것이 시정되기를 진정 많은 학우분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한 번쯤 부딪혀봐야, 한 번쯤 노력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 01번 버스 학내 진입, 이는 56대 총학생의 마스터키에서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산시켰던 이유에 대해서 56대 총학생의 부총 학생회장님에게 문의해보니 310강 공사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내년 6월이면 310강이 완공됩니다. 6월 이후에는 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작 01번 버스의 진입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 58대 총학생의 기호 1번 사이다 선보는 해당 사업이 학생들에게 큰 편의를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 합니다. 동작 01번의 노선 변경을 위해서는 흑석운수, 동작구청, 학교시설팀 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관계자들에게 미리 연락을 취했습니다. 흑석운수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과한다면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마스터키 총학생회가 진행하던 당시 흑석운수 관계자가 학교에 들러 현장 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쪽에서는 합당한 요청 및 민원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김기진 사무장은 중앙대학교 내에 정류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으나 합당한 요청이 구청으로 들어올 경우 심사위원들과 안전성, 효용성, 업체의 동의 등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를 구청에 건의하기 위해서는 흑석동 주민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이다 선보는 흑석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일반 시민의 의견을 묻고 이를 정해 동작구청에 문의하겠습니다. 흑석운수, 동작구청, 학교 측과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이다 선보는 학우분들께 이 사업에 대한 수요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아 해결점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타대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학교와 협의하고 동작구청, 학교, 흑석운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이 진행 상황을 학생 여러분과 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정 기간의 시범 운행을 통해 실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정상 운행 노선으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흑석역 급행정차 공약에 대해서도 학우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디까지 논의된 사항인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행정차역을 설정한 데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급행이 정차할 수 있는 시설인지 등의 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먼저 수요를 살펴보면 흑석역의 2014년 승하차 인원은 전체 9호선역 중 9번째, 월 이용객 수 또한 전체 9호선 이용객 중 9번째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는 흑석역의 시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중앙대 도시공학부 부교수이자 9호선 초기 계획에 참여하였던 송기민 교수님께 찾아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급행열차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급행열차가 증차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교차선로를 증축하는 일은 비용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차선로를 증축해 정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동작 지역구 의원과 접촉하는 중이라고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에 교수님께서는 지역구 의원을 통해 전문 업체를 찾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으면 지역구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민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중앙대학교 학생 및 흑석 주민들은 급행열차가 정차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 메트로 9호선 설계 교수님의 자문, 지역의원과의 접촉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흑석역은 신논현, 노량진, 고속터미널 등 서울 주요역을 포함해도 9호선에서 9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입니다.
수요에 맞춰 급행열차의 정차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는 흑석역 급행정차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학우분들의 수요 또한 많을 것이라 판단한 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당선이 된다면 이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연계, 학교 측과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진행 상황을 충분히 학우님들께 설명드리고 공유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의구심이 아니라 지지로서 표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추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학 생활의 절반을 단과대 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 쏟으면서 느낀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총학생회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생각해온 학생 대표자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 총학생회는 답답하게 일처리를 하는지, 왜 귀를 막고 학우분들과 소통하지 않는지, 학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궁금했던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바꾸고 싶었습니다. 자연대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을 하며 쌓아온 경험으로 중앙대 학우 여러분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날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선본 이름 사이다처럼 내년엔 중앙대 모든 학우들의 속이 시원하도록 학내 문제, 교육환경 문제 등을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 또한 지난 총학생회가 학생 권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님의 문제의식에 동감하며 더 나은 중앙대, 더 나은 학생 사회를 만들고자 출마하였습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여러 학우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학군단 소속입니다. 학군단으로서 학생들을 대표해 학교의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걱정에 대해서는 저 또한 그 어느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저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의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중운위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 역할에도 충분히 부총학생회장으로서 저의 몫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학내 이슈, 학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군단은 정치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지 학내 문제에 올바른 의견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학군단이기 이전에 저는 중앙대학교 학생으로서 당선이 되었을 때 학생 권익 증진에 대해서 무던히 힘쓸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후보인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아 표출하는 데 있어선 제가 신경 써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만나뵈야 하는 학우분들이 캠퍼스의 곳곳에 서 계십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뛰면 우리 16,000 학우님들을 적어도 한 번씩은 뵙지 않겠습니까? 만나 뵙기 위해, 이야기 듣기 위해 지금부터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여러분과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지지 보내주시길, 또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함께바꿈 선거운동본부입니다. 저희는 학우들과 함께 학교를 바꾸고 싶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학생들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SNS나 카카오톡 같은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우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발로 뛰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꿈입니다. 학우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학교 시설을 바꿀 수 있고, 우리는 함께 힘들기만 한 교육 환경 역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발로 뛰어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바꿈 총학생회와 학우들이 함께라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희 함께 바꿈이 해내고 싶습니다. 저희 함께 바꿈이 증명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학우 여러분과 같이 존재감 빵프로 총학생회가 아닌 새로운 총학생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들의 학생회로 함께 바꿈 선거운동본부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58대 총학생회 선거 기호 2번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들의 학생회로 함께 바꿈 선본 부총학생회장 후보 중국어문학과 14학번 박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까지 1957명의 학우분들을 만났습니다. 학우분들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두 번째에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던 것이 아니라 할 말을 들어줄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학생회는 너무 멀다고 하셨습니다. 총학생회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학생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하셨습니다. 총학생회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정말 바뀔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올해 초에 구조조정으로 모든 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학생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무력감,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시다시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모으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원하는 대로 학생들을 흔들 것입니다. 저희는 학우분들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일선에 서서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학우들과 허리를 숙여 이야기하는 총학생회로 앞으로 나와 행동하는 총학생회로 학우들에게 보이는 총학생회로 실력 있는 총학생회로 그 시작에 함께 바꿈 선본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 총학생회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선거운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7일의 기간 동안 1957명의 학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내에 3,000명의 학우들을 만나겠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학우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학우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저희 기호 2번 함께 바꿈 선보는 발로 뛰어 학우분들과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총학생회에 당선이 된다면 1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학우분들을 더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저희가 내년 한 해 발로 뛰게 해주십시오. 1년 내내 학우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총학생회를 뒤로하고 발로 뛰는 새로운 학생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58대 총학생회 선거 기호 2번 함께 바꿈 총학생회장 후보 경영학과 1, 2학번 송종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주도 안 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말 많은 학우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는데 다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학교생활 하시면서 총학생회장 만나보신 적 있으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우분들께서는 만나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듯 저희 중앙대 총학생회는 저희 같은 대부분 평범한 학우분들에게 너무도 먼 존재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총학생회 존재감 빵프로 총학생회와는 다릅니다. 저희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3,000명의 학우분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1,957명의 학우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3가지 정도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3가지라는 것은 수강 신청, 그리고 대형 강의 분반, 휴식 공간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3번째로 많은 학우분들이 말씀해 주신 문제는 중앙대 수강 신청이 너무도 불편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중앙대 수강 신청은 홀 짝수 학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다운 같은 문제들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고려대, 이화여대 같은 다른 타 대학의 사례들을 참고하고 연구해서 각 학년별로 수강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많은 학우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는 대형 강의 분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앙대는 타 대학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대형 강의의 수가 많습니다. 대형 강의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앉아서 수업을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듯 대형 강의는 대학생의 참된 교육권을 침해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1만 학우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대형 강의 분반 문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학우분들이 말씀해 주신 문제는 중앙대 내에 휴게 공간이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피곤할 때가 있고 30분이라도 자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앙대에는 그러한 휴게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학관에 있는 휴게실 개선 및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우분들이 휴게 공간을 원한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해서 반드시 휴게 공간 확충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번 크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금까지 총학생회 하던 사람만 하고 계속 보던 사람만 보고 정말 안 하는 거 계속 안 하고 하던 것만 하는 그런 총학생회, 그러니까 많은 학우분들이 다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 저희 함께 바꾸기 꼭 바꾸도록